환경부의 지명호 팀장님과 김영하 장학관님, 그다음에 최규식 교감 선생님께서 발표는 하셨지만 일단 이미 다른 네 분의 발표도 들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으신 소감하고 또 학교에서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함께 뿌리내리고 확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이랄까요? 이런 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시 차례 세 분이, 그리고 필요하시면 먼저 일어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그 토론을 하기 전에 플로어에 먼저 시간을 드려서 한 10분 정도라도 최대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 얘기를 충분히 듣고 끝에 남은 세 분이 소감과 함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먼저 지명호 팀장님께 들으신 소감하고 또 옆에가 또 지속가능발전 추진실이 옆에 붙어 있어서 가깝기는 한데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실이라고. 담당관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환경교육팀하고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실이 동시에 환경부에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실은 이 17개 목표에 대해서 KSDG라고 해서 한국형 이제 17개 목표를 다시 지난해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지만은 그 지속가능 교육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속가능 발전 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지속가능 발전 담당관실에서 왔으면 좋은데 좀 참석을 못한 부분이 있고, 저도 지난해부터 교육팀 맡으면서 우리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담당 교육을 어떻게 융합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 발전의 상당 중요한 부분이 또 환경교육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뾰족한 어떤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환경교육을 어떤 접목한 부분들이 앞으로 제가 이제 환경교육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또 환경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짧은가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학교에서 환경교육이나 ESD가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오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대학부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워낙 강조를 많이 하셔서 관심은 있었지만 학교에서 실제로 교사들이 실천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여러 행재정적인 지원도 있지만 이 환경이라는 건 우선은 나 혼자 실천해야 되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사람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ESD의 목표도 함께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주에서는 좀 우리 지역에서는 어울리지 못한, 알지 못한 여러 지역에 이렇게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이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오늘 개인적으로는 좋았고요. 반면에 학교에서 확산이 어려운 까닭은 굉장히 선생님, 교사들도 인식 자체가 ESD가 무엇인지, 환경의 중요성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실천이 무엇인지 인식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산이 어렵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학교는 제가 이제 재작년 9월에 발령 받으면서 이제 ESD를 시작을 했는데 교육과정에 넣었어요. 학교 교육과정에 자율활동 영역에 했는데 선생님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해서 빛고울 초록산은 교재하고, 그래서 그 다음 녹색 커튼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들을 일단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수업 부담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신 조건은 선생님들이 나가지 말고 그 수업의 보조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한 2학기 때는 이제 그 현장 선생님들 사례도 불러드리고 그다음 ESD 교수님도 해서 이론적인 거 연수하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해서 올해는 참 수월하게 저는 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교감이 아니고 좀 이거 합시다 했는데 이제 제가 평교사였으면 이게 한 3년 4년 걸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펼 때 결국은 교사들이 빨리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빨리 수립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 교사연구회가 2014년에 만들어질 때도 어땠냐면 그때 환경부에서 ESD 연수를 공모로 해서 했을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국 연수를 광주에서 광주교육대학교 연수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때 연수 받은 교사들 중심으로 연구회가 조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사들이 ESD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제가 발표를 할 때 그 어떤 정책이든지 학교에서 이게 스며들려면 선생님들의 인식과 또 역량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1, 2월에 연수를 집중적으로 좀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인식 제고나 저희는 또 환경 전환 교육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 선생님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뭐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의 그 열정과 그다음에 전문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와닿았고 그 사례 발표를 하는 내내 완전히 푹 빠져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멀지만 예, 김미진 선생님이나 또 그 통영에 계시는 선생님을 서울에 좀 모셔서 선생님들 연수에 강사로 좀 활동을 하실 기회를 좀 저희가 잡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교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의 어떤 그 환경교육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정책을 좀 그쪽으로 더 많이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시간 안배 때문에 좀 짧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생각을 좀 더 그럼 다듬어 보시죠. 그 앞에 세 분 그 발표하셨던 선생님들 김민진 선생님, 그다음에 홍도순 선생님, 그다음에 신종원 팀장님은 특히 이제 학교 그러니까 학교 환경교육과 ESD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자료에 없는 데이터가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 따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우선 김민진 선생님하고 홍도순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환경교육과 ESD의 관계 또는 또 학교에서 사실 둘 다 아직은 뿌리내리지 못한 측면이 좀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뿌리내리고 확산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김민진 선생님과 홍준 선생님은 환경교육과 ESD의 관계를 학교에서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시고 하는 게 좋을까? 이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얘기를 해서 믿고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이제 학교 환경 수업을 하면서 또는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그다음에 목표들을 같이 연계하는 것들을 얘기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학교에 ESD 관련 공문이 오면 과학과랑 사회과에서 서로 토스토스 하다가 저에게 넘겨져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영역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직원분들도 다들 이거를 잘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저 또한 수업 시간에 사실 환경교과에는 단원으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있고요. 사회과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과학과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풀어가는 거를 다행히 환경교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없고 그다음에 각 교과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과학적 지식을 조각조각 퍼즐 맞추듯이 해서 제가 이제 통합 사고를 하고 본인들이 지역에서나 사회에서 또는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음의 부담을 덜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녹여낼 수 있고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초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적혀야지 뭔가 아이들이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는데 이제 요즘 그 생기부에 적혀져 있는 것도 교내 행사로 이제 전부 다 외부 행사보다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사들만으로 지금 전부 다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학교부터 출발을 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교사의 역할이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랑 환경 교육이 뭐 이제 서로 이렇게 맞물리듯이 녹여내듯이 하면서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교사 연구회, 그리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행재정적 지원, 그다음에 전문적인 교사,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면서 이게 이제 지역 간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회교육기관이랑 함께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도 재미있는 데이터 아까 마지막에 봤을 때 환경이 중고등학교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높아졌다 했는데, 익숙한 주제라서 그렇다고 했지만 저 또한 아이들이 그만큼 더 이 시대에 관심 있는 주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더 한 번 더 심화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주제를 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좀 이 영역을 너무 이렇게 분절하지 말고 함께 좀 해나가면 이게 어쨌든 뭔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확산시키고 나누는 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과정 내 꼭 뭐 수업 환경 교과를 선택하는 게 좀 저 개인적으로 좋겠지만은 더 필요한 건 교육과정 내 몇 시간 이상이라도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나 환경 교육이 좀 속해져 있다면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홍도순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저는 김미진 선생님하고 홍도순 선생님이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어떻게 독립교과로서 성취될 수 있고 온전하게, 또 분산형으로도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두 가지 좋은 모델이나 사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교육이나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분산형으로 해야 되냐 독립교과로 해야 되냐라는 식의 프레임은 학교에서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넣지 않고자 하는 뭔가 악마적 프레임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사실은 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두 개를 선택의 문제로 놓지 않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도순 선생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교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7년차 사회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회 과목을 맡고 느낀 거는 뭐냐면 정말 너무 행복하구나.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이 사회고, 그죠? 근데 저는 지금 말하는 ESD 지속가능 발전 교육, 그다음 환경 교육, 또 세계 시민 교육 다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이 교육에 환경 교육 따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 따로, 이게 아니라, 그래서 또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환경 교과가 맡아야 되고 사회 교과가 맡아야 되고 과학이 뭐 환경을 맡아야 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교과서에 고등학교 1학년 2단원이 업사이클링이에요. 사실 제가 작년에는 우리 17분의 선생님하고 그 교과 연계 그 프로젝트도 했거든요. 동아리 100만 원 지원금을 받아서 했는데, 전 교과에 미술도 그렇고요. 저희가 한 사회, 과학, 국어도 했거든요. 다 환경, 그 다음에 ESD, 그 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 이렇게 과목을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그 환경, 지금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을 더불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세계 시민 교육까지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여기 오신 선생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뭐 주는 뭐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뭐 그런 교육 과정에 바뀌어서 막 이렇게 바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교사는 정말 학생들에게 내가 뭘 가르치고 정말 그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녹여내고 내 환경을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우리가 사회 정의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고요. 거기다 환경 보호도 같이 이루어지는 균형 있는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그 다음에 환경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더불어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7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저는 삶의 철학이 저가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묵묵히 했어요. 반대도 심했고요. 근데 지금은 다들 뭐라고 했냐면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말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남은 제가 이제 교직도 그렇지만 퇴임을 하고도 전 지구적인 문제에는 저희들이 동참을 해야 되고 오죽하면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17가지를 제시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따로따로 이게 장학관님도 계시고 교육부에서도 나오셨는데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일, 학생들도 스스로 하고 싶은 것 그런 가치를 실현하면서 꿈과 연계할 수 있고 정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교육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세계 또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교사의 역할이고 그래서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뭐 적은 힘이지만 열심히 하면 언젠가 세상은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힘이 크다는 걸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신정범 팀장님 그 분석하시면서 발견하신 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혹시 지금 유네스코에서 강조해온 이런 교육들이 학교에서 그 데이터를 보기 어떠신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돌파구들이 필요해 보이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분석이라고 하기는 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들여다보는 거라서 분석이란 말은 좀 적절치 않은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 좀 여러 환경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이 갖는 좀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문제까지도 좀 이어지게 그 프로젝트라든가 수업 같은 것들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교과 수업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텐데 제가 동아리 활동만 봤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제가 못 파악한 걸 수도 있다는 점이 좀 들고 뭐 저는 그 궁극적으로 환경 교육이 조금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더 학교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좀 환경 교육 하시는 분이 좀 심하게 말하면 환경이란 말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란 말이 이게 아마 영어로 그 environment가 그 라틴어나 불어 계열의 이렇게 둘레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서 나온 건데 예전에는 둘레가 정말 사람하고는 무관한 지역이죠. 뭐 중세만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데하고 숲은 전혀 다른 세계였는데 지금의 세상은 둘레가 바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환경이 내 상황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이 사회고 사회가 환경이라서 하지만 환경사회학이라는 말은 좀 오히려 환경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이 사회고 사회가 환경이므로 환경이란 말을 굳이 고집하지 않을 경우에 환경이 내 생활, 그다음에 내 삶, 교과에 조금 더 덜 거부감을 갖고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은 그 팀장님의 그 고민이 느껴집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취지가. 자, 그러면 시간이 한 2, 3분밖에 안 남긴 했는데요. 끝으로 플로어에서 그래도 혹시 새로 질문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셔서 하시고 싶으시면 한 분,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국가교육회의 윤상혁 장학사라고 합니다. 그 궁금한 게 이제 작년에 그 저기 인천 그 SDG 4 이제 인천 선언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뭐 ESD라고 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는 항목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17개 그 카테고리 중에서 그 네 번째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뭐 양질의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이 이 환경 교육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환경부에서 하느냐 교육부에서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통합적인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위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관계 부처들 간의 어떤 소통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가 중복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네스코에서는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그것이 이제 통합적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SDG 4라는 것이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그 부분에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신정훈 팀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끝에 조진 본부장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조금 드릴까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진 본부장님께 마이크 조금만 드릴까요? SDG4는 2030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에듀케이션 2030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 의제로 많이 다루어지는데요. 17가지 중에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네스코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케이드 10년이 끝나고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이라는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내년에 올해 총회에서 이번 달에 채택이 됐습니다. 에듀케이션 4 2030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2030년까지 교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030이라는 2030이라는 게 SDG 17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DG 4번은 단순히 교육 목표이기도 하면서 나머지 16가지 목표에 모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17가지의 목표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주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7개 중에 교육 목표로 하나가 있고, 그 하나는 교육 목표이자 17개에 모두 기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관계성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다르게 드릴 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김에 드리면, 앞으로 국가환경교육센터하고 이제 저희 자신에 대한 좀 다짐이기도 한데요.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제가 뭐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환경부 교육부와 더 협의를 하고 또 국가교육회의와도 이야기를 해서 좀 벽 허물기는 좀 가능하면 빨리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도 교육감 회의가 됐든,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도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시작을 하셨고,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시고, 어떤 데서는 과학교육과에서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창구라도 단일화할 수 있는 노력은 조금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 두 분야만이라도 본 교과교육과정으로 채택된 그 분야만이라도 같이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그리고 교육계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또는 교육청 또 부처에 계신 또 지자체 협력이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크홀더들의 자리를 내일 모레도 저희가 이제 세계 민주시민교육과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포럼을 또 하거든요. 근데 그 지나고 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있다면 이제 사람들 모아서 같이 얘기하게 하는 건데, 그런 컨베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환경교육센터와 같이 좀 내년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좀 호응도 해주시고 또 지지도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지금 앞에 발표자 토론자 분 중에서 이 얘기 꼭 해야 되는데 빠뜨리신 거 없으신가요? 질문하시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융합생태교육연구소의 최서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올해 1월에 처음 생겼는데. 융합생태교육연구소요? 네네. 예.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네. 그 녹색시민교육 그 강의를 계기로 해서
생태 환경 교육 그 현장에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분들이 한 30여 분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 지속 가능한 그 두 분야를 융합하려는 그런 어떤 교육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 마을 생태교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사실 환경교육을 하시려고 하면 김미진 선생님이나 홍도선 선생님처럼 개인적으로 막 정말 열의에 넘치시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 학교의 어떤 그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나 학습 시스템이나 어떤 그 메커니즘 안에서 이렇게 자기 교과 활동에 에너지를 쏟는 것 외에 따로 애를 쓰지 않으셔도 정말 즐겁게 환경교육을 쉽게 잘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최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업무 부담에 대한 반감도 되게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환경도 굉장히 잘 알고 생태도 잘 아는 현장 활동가들 경력이 오래된 그 전문 인력들을 좀 이런 지속 가능한 교육과 교사 그 어떤 소양들을 같이 교육을 해서 학교에 이제 투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이 제일 현실적으로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숲해설가는 꽃을 너무 예쁘게 설명하는데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버린 깡통 이런 건 하나도 듣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도 생태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시고요. 서로 되게 적대적인 의식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환경 현장의 전문가분들도 이러신데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그 정말 이렇게 어떤 성숙한 차원으로까지 그런 교육 역량을 발휘하게 교육을 하시려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현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두 개를 그러니까 결합해서 생각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좀 더 좀 구체적인 학교 현장 안에서 교사 교육과 어떤 그런 양성에 대한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들 좀 가지고 계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힘이 좀 날 것 같고요. 네. 제가 빨리 끝내고 시간 되는 대로 따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 마무리를 하는 게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교육과 그러니까 ESD가 학교에서 보다 잘 정착하고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 개인에서부터 교원 연구회, 교사 연구회, 또 교육청 그리고 지역과 연계된 그 다음에 환경부까지 왔는데 이럴 때마다 없는 게 항상 교육부예요. 오늘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어떻게 하면 그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교육이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의 의제가 수시 정시 비율 가지고 정말 소모적인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의 교육 의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고요. 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7가지 주제가 됐건 SDG의 17개 주제가 됐건 혹시 레인보우가 몇 가지 색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7개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5개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12개죠. 무지개의 색깔이. 그러니까 저는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색깔이 하나의 빛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몇 개인지를 따지는 거는 되게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햇빛을 보면서 그 안에 여러 개의 아름다운 빛들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아름다운 삶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가 학교에서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면 좋겠고요. 함께 그러기 위한 뭔가 배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획을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